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 같은 공간들인데 4년 여름 중에 예약률이 제일 떨어지는 해이긴 해요. 캠핑장들이 많이 생겼고요. 3년간만 해도 1,000개 이상이 인구가 마이너스로 이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굉장한 우대사항이 있지 않으면 과도한 규제는 양성화를 시킨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펜션이 많다는 강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로 가는 길목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2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고급 주택이 많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펜션이 즐비한 그런 공간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 전원주택이 여기 있고요. 강호동 씨도 주말에 이곳 별장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 씨 별장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면서 내놓은 매물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요 없는 인기 지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북한 강변을 끼고 돌면서 서울로서의 접근성도 너무 좋고요. 나도 저곳에서 살아볼까 하는 동경을 품게 만드는 곳. 지금은 확실히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역 부동산 대부분은 손님이 없는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로변인데 지금 저 집도 공사를 하다가 멈춰진 것 같네요. 완전 대로변이고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정말 입지는 좋은 곳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네요. 뭐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겠죠. 사실 이 지역에서 펜션업을 하는 것은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땅값은 땅값대로 오르고 전원 속에 거주하면서 숙박업으로 괜찮은 부수입도 올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2000년대 초반 IMF 충격에서 벗어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자 부동산이 달아올랐습니다. 은퇴자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토지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농지와 임야를 숙박 부지로 바꾸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펜션 부지는 전원 속에서 부동산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인기 투자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도시민들의 펜션업을 지원했습니다. 1999년 이후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이 아니어도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펜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팡션이라는 것에서 유래가 된 용어입니다. 개인의 자산, 연금 또는 퇴직금 이런 용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내리면서 연금처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숙박형 시설을 펜션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이때부터 쏟아진 펜션은 결국 2010년 전후 포화 상태를 맞이합니다. 같은 마을 안에 펜션이 줄지어 들어섰고 객실은 늘어만 갔습니다. 이 지역 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 펜션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양평, 가평 이런 지역은 사실 수도권에서 굳이 이 지역에서 잘 이유가 없다. 카페면 모를까 숙박까지 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집에서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뭐 15km, 20km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혹시 이쪽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먹었다 하더라도 평일 기준 20만 원, 주말 기준 40만 원이 넘는 펜션에서 1박을 보내느니 차라리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귀가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위로 1시간 정도 더 올라가면 산 좋고 물 맑은 강원도 홍천이 나옵니다. 여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마을. 우리가 찾은 시기는 휴가가 한창인 8월 첫째 주였는데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문을 닫은 것 같은 펜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가까이 와보면 건물 상태가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았고요. 주변 경치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었을 법한 그런 공간들인데 지금은 빈 방만이 이 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한 일주일 전쯤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이 돼 있네요. 아직까지는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요. 펜션 바로 옆에 계곡물이 졸졸 흐르고 있고요. 입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건물 곳곳에 상당히 많은 정성을 들인 그런 흔적들이 있고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영업을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만 더 지났다면 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계절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나름의 어떤 속사정이 있었겠죠. 저희가 방문했던 펜션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펜션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빈집이 전염병처럼 번진다고 했는데 펜션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 방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20여 년의 부침이 담겨 있습니다. 주말, 계절성, 휴가성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인구는 쇠퇴하고 그다음에 볼거리, 즐길거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는 올라갔을 망정 이 건물의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합니다. 펜션업의 변화를 촉발한 건 복합적인 사회 변화에 기인합니다. 2000년대 초반은 가족 여행 시대였습니다. 주 5일 근무제와 긴 휴가 덕분에 3박 4일 이상 머무르며 숙소에서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연인과 20, 30대 여행객이 늘었고 당일치기 맛집 투어나 SNS 카페 체험이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김천이 왜 김밥 축제가 왜 핫한 축제가 됐냐면요. MZ 세대들에게 김천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김천하면 젊은 친구들은 김밥 천국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문객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만 하고 돌아오거나 차박, 캠핑 같은 알뜰형 대안 숙소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이날도 펜션은 한산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휴게소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지역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제 펜션이 점점 더 몰락해가는 이유는 일단 이제 캠핑장들이 많이 생겼고요. 최근 3년간만 해도 1000개 이상이 전국에 캠핑장이 새로 세워지면서 그걸로 많이 이동하는 경향도 있고요. 코로나 시기 독채형 펜션은 반짝 호황을 누렸지만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더 깊은 침체로 빠져들었습니다. 해외 관광객은 약 2,500만 명 이상이 나갔어요. 근데 인바운드는 1,600만 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관광에 있어서 국내 관광이 어려움이 많이 직면해 있다.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다 부모님이 계신 대천 해수욕장에서 펜션을 창업했던 이건영 씨. 일단 제가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4년 여름 중에 일단 예약률이 제일 떨어지는 해이긴 해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매출을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서 유난히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는 추세긴 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 환경이 좋은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아이가 2023년 12월에 태어나서 올해 이제 3살이에요. 좀 시골 환경에서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부족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떠나는 마음은 찹찹합니다. 펜션은 임대를 주고 이제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저희는 이제 올라가서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펜션의 불빛이 꺼지면 주변 상권의 활력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한두 곳, 그다음에 여러 곳의 펜션들이 점점 더 영업이 안 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펜션업이 망하면 이제 그게 폐가로 바뀌면서 지역의 흉물로 남기 때문에 결국 이는 펜션업의 수익률이 예전만 못하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몇 안 되는 대안 중 하나가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숙박업마저 서울 불패, 수도권 불패가 고착된다면 인구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쪽에서의 자금력 있는 수요들이 과연 지방에 넘어갈 만하냐에 대한 그 매력도가 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사실상 시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사항에서 지방 쪽은 완벽하게 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인구가 마이너스로 이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굉장한 우대 사항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자금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한 국내 공유 숙박 플랫폼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빈집을 숙박업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처음에는 농림부도 반대를 했죠. 농림부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빈집 재생 숙박업을 새로 이제 인정을 해달라고 했지만 농림부 입장에서 볼 때는 농어촌 민박업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명확히 사람이 살면서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을 어겼다는 거죠. 인구 소멸 지역은 도시의 자본이 자유롭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나 다른 곳에 사례를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그 사례를 못 만드는지는 되게 문제가 있죠. 저희도 실제로는 사례가 없던 일이었지만 지금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는 이게 양성화를 시킨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재기가 불가능한 강원도 평창 등 일부 지역은 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설악산 밑에 설악동이라는 그런 숙박단지에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폐허단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인이 개발하기는 어렵고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공공의 개발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해서 그다음에 전문 경영자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지역의 낙후된 펜션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유인과 품질 보증,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패키지로 묶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가 지원되는
숙박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지역 관광지를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곳, 더 나아가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그러면 생활형 인구를 칠 수 있어요. 생활형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곳, 그다음에 판매하는 곳, 놀이할 수 있는 일종의 테마형의 이런 단지들로 어울려져야 그 지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